자, 오늘 이제 월요일이고요. 오늘 그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교환 나와 있죠. 교환. 교환이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우리 요약집에는 교환이 안 나와 있어요. 기출문제집 550페이지. 자, 교환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15개 전환계약 중에서 대표가 매매고 나머지 14개는 다 매매를 뭐 하는 거예요? 준용하는 거죠. 그럼 교환하면은 예를 들어서 갑의 X 토지하고 자, 을로 Y 건물하고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두 개 교환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환이고, 자,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을이 뭘 주며 대금을 주며, 여기는 물건과 물건, 그럼 교환. 근데 이 두 개는 다 뭐예요? 쌍무, 편무. 쌍무가 나오면 두 개 반드시 오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 옵니까? 쌍무 계약에 한해서 동의항, 동시행의 항변권하고, 이거는 뭔 말이 없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위험, 부담. 그러니까 쌍무 계약이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환이나 매매는 다 뭐예요? 쌍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동시행 항변권이나 위험, 부담 그대로 오는 거고. 그 다음 유상이, 무상이요? 유상이니까 뭐가 나와요? 담보책임. 담보책임 문제고.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 불가능해서 원시적 있고요. 후발적 있죠. 그럼 원시적에서는 이제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과실 책임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문제요? 담보 책임. 만약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오려면 일부가 전부가 원시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다음 주관적 객관적 전원계획 하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쵸? 뭐 여기는 유효로가 무효로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안 해. 이렇게 되면 무효로 하는 거죠. 근데 담보 책임이 오는 거는요, 전부가 일부가 여기도 원시적. 왜냐하면 일부 멸실 수량 부족은 일부잖아요. 그리고 원시적이잖아요. 그리고 주관적 객관적 그러면 두 개잖아요. 여기에서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이거 따져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선이면 다 되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악인은요? 안 되는 거죠. 여기 뭐예요? 처음에 선.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 매수인이 선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일부가 일부 멸실 수량 부족이었어. 악이면 대금감액 안 되고 해제 안 되고 손해배상 안 되는 거고. 후발적 하면은 뭐예요? 귀책 사유. 누구의 귀책 사유? 자, 후발적 나오면 무조건 뭐로 하고? 유효로 하고 쭉 끊는 거죠. 귀책 사유. 누구의 귀책 사유?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없으면. 있으면 뭐로 가고? 채무, 불, 이행. 그리고 채무 불이익은 크게 나누면 이행, 지체하고, 이행 뭐하고? 불능하고. 이행, 지체는 해지하려면 그냥 해요? 최고해야 돼요? 최고해야 되고. 그래도 안 하면 이제
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해제는 법정해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행불능은 어차피 최고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최고 없이 바로 해제 들어갑니다. 자,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네요. 그럼 뭐로 가요? 위험 부담. 원칙은 청구한다 못한다. 청구한다 못한다. 처음 들어봐요 이거? 청구한다 못한다. 채무자주의니까 청구 못하는 거잖아요. 계약금을 받았어, 중도금을 받았어, 잔금을 받았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외의적으로는 청구한다 못한다. 청구한다. 대표적으로 수령 지체 중,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채무자 지체면 이쪽으로 가겠지만 채권자 지체는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청구한다. 그 다음에 위험부담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표지특혜 할 수 있는 거고. 건물 나오면 화재, 토지 나오면 수용.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매에서 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요거니까. 그럼 여기 차이는 있다면 물건하고 물건 주냐 돈 주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돈 주면 뭐고? 매매고. 물건을 바꾸면 교환이고. 물론 부동산은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해서 부족원 쪽에 뭘 얹어요? 보충금. 돈 얹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물건끼리 하면 교환이지. 돈 보충금 얹는다고 해서 준다고 해서 매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환은 누구를 준용해요? 매매를 뭐예요? 준용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26일이죠. 그러면 자, 교환해서 32번 문제 보시면 되겠네. 자,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자, 갑 건물, 자, 을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토지가 교환인데, 자, 그러면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금.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1억 얹어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풀지 마시고 갑의 X 건물, 자, 을의 토지에다가 1억 얹어서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해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틀린 거 그랬어. 25일 때 나왔던 거고. 1번 보면 갑을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다. 당연히 불요식, 요식은 없으니까.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유상이니까 당연히 담보 책임 나오는 거죠. 유상이니까 담보 책임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네. 뭐 너무 간단하잖아. 3번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미지급 1억 원의 미지급 뭐예요? 이행지체, 이행불능이요. 이행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하고 그래도 안 주면 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자, 건물 놓고 보면 을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죠. 그럼 기책사유 있어요, 없어요? 기책사유는 누구의 기책사유예요? 채무자의 기책사유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기책사유는 이쪽으로 와야죠. 여기서 뭐예요? 청구하는 거 뭐예요? 첫 번째가 수령 지체 중 이런 수령 제3자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지금 목적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채권자의
채권자 기책 사유. 지금 요거잖아요. 채권자 기책 사유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기책 사유 없으니까 이혼부담. 예외적으로.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거죠. 딱 이렇게 해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 의료 보충금 1억 원 미지급은 교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이행지체니까요. 계약 체결 후 건물 의료 과실로 손실담 채권자 기책 사유 채권자 지체니까 의료 보충금 지급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으니까 달라고 수 있다는 얘기죠. 소멸한다는 얘기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혼부담에서 청구 이렇게. 그 다음에 자 5번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자 이런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는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뭐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자 32번은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매매에서 그러잖아요. 자 물건을 목적물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자 목적물 다 넘겨받았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돈 안 줬다면 이자까지 갖추셔야 돼요. 물건을 먼저 넘겨주면 매수인은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된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34번 보세요. 자,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그러니까 갑이 지금 경락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건물을. 그리고 매각되면 아직 안 냈어요. 자, 최고가 매수인 신고되더라도 대금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0일 정도 돼요. 40일.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 X 건물을 을 소유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그러니까 갑이 X 건물을 지금 낙찰 받았어요. 대금은 아직 완납 안 했잖아요. 근데 을 Y 임야하고 교환 계약을 하는 거예요. X 건물 여기 임야네. 그래 Y 임야. Y 임야 하고 지금 교환 계약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틀린 거 그랬어. 가입하시고. 1번. 갑과 을 사이 교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약정, 낙성 계약이니까. 약속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요물 계약은 뭔만 있어? 15개 전형 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 그쵸? 그 다음에 비전형 계약에서는 보증금 계약, 권리금 계약, 대물 변제 예약. 이런 것들은 비전형 계약 3개 하고 전형 계약 현상 광고 4개에서 4개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뭐가 있어요?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자, 2번. 갑이 을에게 X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불가능이네.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전부요 일부요? 뭔 말이 없으면 전부예요. 그럼 선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환계약은 유상이요 무상이요? 유상이죠. 담보책임이죠. 소유권을 넘길 수 없으니까 권리하자죠. 일부 타인, 전부 타인. 전부 타인.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자 권리하자. 권리하자 나오면 처음에 가입한 개, 두 번째 몇 개? 세 번째 몇 개? 3개. 네 번째 2개. 그 다음 이거잖아요. 여기가 대, 해, 손. 제가 저, 일, 수, 용, 전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아기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선의는 어째요?
무조건 다 되죠, 선의는. 그러니까 선이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2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X금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전부 타인이니까 없는 경우 선의 을은 손해배상 5니까 손해배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서 하나씩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X 건물과 Y 임야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자, 보충금을 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해요? 교환계약이 성립해요? 교환계약. 만약에 이 건물이 3억이요. 여기가 2억이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얼마 얹는 거예요? 1억. 1억 보충금 얹어도 어디까지나 물건끼리 바꾸는 거니까 교환계약이지 매매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네. 4번.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자, 을에게 X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건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집니다. 무슨 계약이니까? 유사한계약이니까 유사한계약에 한해서 담보 책임 온 거 아니요? 유사한계약에 한해서 담보 책임 온 거 아니요? 맞는 질문이지. 물론 3번에서 답이 나오면 4, 5번 읽지 않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자,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 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 취소한다 못한다. 교환계약 할 때는 갑이나 을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자, 시가를 높게 쳐 낮게 쳐 높게 쳐. 그건 인지상정이야. 그래서 이게 시장가격이 만약에 1억 5천이었어. 근데 을이 2억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도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인지상정이라. 교환 나오면 이걸 제일 잘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 34번에 5번이 지금 그거잖아요. 자기 물건을 높게 치고 상대방 물건을 낮게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기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35분에 5번 질문 봐보세요. 35분에 5번 질문.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토지 가격을 고지해서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자, 36번에 니을번 봐봐. 36번에 니을번.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우리 기망이 사기 강박 있잖아. 사기 강박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개입을 해서 부당하게 압력을 해서 자기가 그 부당한 어떤 돈을 챙기면 사기 강박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6번도 뭐냐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 이게 사기와 강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강박은 해하고 고지고 사기는 기망이고 강박은 해하고 고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 사기 강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물건을 교환할 때 자기 물건에 대해서 좀 높게 치는 거는 기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이게 아주 단골 메뉴는 뜬다니까, 교환에서 나오면.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자, 36번 보실게요. 36번. 자, 부동산 교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32회 때 나왔죠. 자, 그러면 34회 때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기억봐. 유상, 교환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이다. OX. 5. 자, 니은밤. 일방이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경우, 보충금을 얹기로 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맞는 거고. 디귿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유사한 계약이니까. OX, O. 그 다음에 니을번,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 기망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니을번 X, 기억,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을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뭔 대차? 임대차. 임대차는 반드시 두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매가 세 문제 나오면 임대차 두 문제. 매매가 두 문제 나오면 임대차가 세 문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방금 했듯이 임대차는 제일 먼저 쌍무, 편무. 쌍무. 둘 다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임대인 의무는 수선 유지 의무.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 그잖아요. 그 다음에 유상, 무상. 유상.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잖아요. 유상. 그러니까 담보 책임 물어볼 거고. 쌍무니까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물어볼 것이고. 그렇죠? 약속만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낙선계약이에요. 그죠? 그럼 맨 처음에 임대차면 제일 기간을 물어봐요. 기간. 그렇죠? 기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항력 문제. 기간은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하지 않았을 때 뭐가 나와요? 뭐 갱신? 묵시의 갱신.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고요. 묵시경이 법정갱신이에요. 그 다음에 대항력. 대항력은 일반 임대차는 등기해야 되잖아요. 여기 임대차는 일반 임대차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택이나 상가는 주주 인사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 임대차에서는 등기했을 때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차지권이 있는 대항력.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차지권이 있는 대항력.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에서 대해서도 대항력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유지수선 의무. 유지수선 의무. 유지수선 의무는 우리가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소부분 있고요. 소부분. 그 다음에 보통수선. 그 뭐 있어요? 대수선. 그 다음에 자 비용상환. 비용상환 청구권. 두 개 있죠.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뭔 돈? 필요비. 언제 청구해, 필요비? 즉시. 왜 즉시 청구하는 거야? 본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본권이 있으니까 즉시 청구하는 거지, 즉시. 만약에 본권이 없어, 그럼 언제 청구하는 거야? 우리 점유권에서 했잖아요. 본권이 없는 점유자 있잖아요. 그 경우는 종료시 아니요. 목적물 반환시. 그 두 개 비교해서 보시라고. 그 다음에 계량에 들어간 돈. 뭔비? 유익비. 이거는 언제? 종료시. 그러잖아요. 이거는 즉시. 자, 이런 것들은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거예요. 결연성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 들어가? 뭔권? 그래, 유치권. 유치권하고 연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구권 나오죠. 청구권인데 그냥 청구권이요, 형성권이요? 형성권이요, 형성권. 일방적으로 해본다 이 말이잖아요. 강행 규정이면.
그래서 토지 임대차에서는 뭐가 나오고? 지상물 나오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한번 틀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갱신 청구하고 뭐 하면? 노하면 매수. 여기서는 뭐 동의를 얻는다든지 매수 그런 문제 전혀 아닙니다.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갱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yes 할 수도 있고 yes 하면 기간 연장 가는 거, no 하면 매수 청구. 이거는 갱신 청구는 임의 규정, 강행 규정.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그건 물어.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거절할 수 있어. 그러나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있어 없어? 반드시 사줘야 돼. 그 다음에 자 건물이요. 건물이면 지상물이요, 부속물이요? 그래, 부속물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 매수 청구. 이것도 마찬가지 강행 규정입니다. 형성권이요. 여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뭐 해야 돼? 매수. 썼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동매가 나오는 동매. 이게 부속물이라고. 심지어는요, 여기 문제에 이런 게 나온 거 있어. 토지 임대차인데 부속물 매수 청구하는데 틀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또 반대로 건물 임대차인데 지상물 매수 청구한대. 그러고 나오면 감사합니다 풀면 돼. 무조건 돼,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거지. 토지에 대해서 지상물, 건물 등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이렇게 가야지. 서로 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6번째 뭐가 나와? 동의 있는 없는 양도 뭐예요? 전대. 동의 없는 양도 전대. 그러면 자 이렇게 6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어디가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을까? 청구권 5번 동의 있는 양도 전대, 동의 없는 양도 전대. 특히 동의 없는 양도 전대가 1수냐 1수. 이거 한 3번 나오면 이거 한번 물어보거든. 2개 다 해야 돼 이거. 이게 제일 높아. 출제 빈도. 양도 전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어. 그럼 양도 전대 그 자체는 유효야, 무효야? 그래, 유효요. 예. 임대차는 무슨 계약이니까? 물권계약이요, 채권계약이요? 그래, 채권계약이니까 처분권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무조건 유효야. 동의 없어도. 유효고 대신 동의 없다 보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그래, 임대인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대항을 못하고 대신 임대인은 임대차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지, 해지. 우리는 해제가 중요한데 여기서 해지가 임대차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고 계속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그 양도 전대 자체는 유효고 임대차가 해지 당하는 거잖아요.